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러운 물을 왜 마시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받고 나서 끝까지 보니까 한두 번 마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물 마실 정신은 있고 신고는 안 했어 정도에서 이 사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을 마셨다 그런 의심이 든다로 바뀌게 된 거죠. 본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분명히 근데 왜 아내가 물을 마시라고 밀가루 끌고 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의 한 하천 옆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던 남성. 그런데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다리 밑을 지나던 남성을 그대로 치고 맙니다. 사고 직후 한동안 가만히 있던 차량은 자전거가 다가오자 그제야 움직였고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 보신 영상 속 교통사고 지난해 연말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얼마 전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잃은 유족께서 엄벌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죄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네요. 네, 작년 12월 26일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50대 남성이고요. 이 50대 남성 피해자의 따님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밤 10시쯤에 이제 하천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산책 중인데 저 굴다리 바로 밑입니다. 네, 차량이 저기 헤드라이트 켜고 정면에서 마주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 거예요. 당시 화면을 보면은 이 피해자 아버지가 다리 이제 벽 쪽으로 피했어요. 벽으로 옆으로 붙었는데 그런데 승용차 이걸 보지 못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의 상황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사고를 낸 후에 3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한 대 오니까 그제서야 그냥 있으면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차를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그제서야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사고 직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서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다고 치죠. 몇 분 뒤에라도 차에서 내려서 전화해야죠. 119, 112. 아니었습니다. 자, 피해자 이 따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전화하는 장면이 사고 이후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그때 신고를 하나 했더니 그게 사위한테 신고를 한 거였고 현장에 사위랑 가해자 부인이 오고 나서 사위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가해자가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이 보였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의도가 나빠 보였고 그리고 가해자 부인이 만져보는 장면이 나와요. 맥을 짚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듣기로는. 아니, 보통 대한민국 사람 열이면 다 119 전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보자는 사고 발생 3일 뒤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경찰에게서 가해 운전자의 신고가 늦었고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CCTV를 봤더니요. 사고 발생 약 16분 뒤에 운전자의 사위와 아내가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네, 지금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죠, 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배회를 하고만 있습니다.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제보자는 아버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게 가장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위랑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고도 사위가 한 거였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약 18분 뒤에야 사위가 신고를 했고 약 23분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담당 주치의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양측 귀와 코, 입에서 지속되는 출혈이 있었다면서 매우 심한 손상 정도, 대량 출혈, 기도 폐색 위험 및 전무 외상 치료 지연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과에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또
다른 전문의로부터는 자발 호흡이 있었다는 건 숨내 기능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고 이 빠른 구호 조치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심정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요. 예? 아니, 지금 쓰러져 계셔. 자기가 친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뒷짐지고 있고 주머니에서 손 집어넣고 막 동네 마실 다니듯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돌려. 야, 자, 저렇게 2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가해 운전자 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천물 벌컥입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 들어보시죠. 물 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러운 물을 왜 마시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받고 나서 끝까지 보니까 한두 번 마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물 마실 정신은 있고 신고는 안 했어 정도에서 이 사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을 마셨다 그런 의심이 든다로 바뀌게 된 거죠. 본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분명히 근데 왜 아내가 물을 마시라고 밀가루 끌고 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게 31번이나 저 하천물을 마셨는데 저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폐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도 먹지 않는 폐수요? 마시지 않는 물이다라고 인근의 주민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보자께서 경찰에 CCTV를 요청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려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번 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도대체 그때 물을 왜 마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너무 목이 타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고요. 심지어 보건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함께 현장에 나타났던 그 가해자의 아내는 또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고요. 심지어 간호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폐수를 먹으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도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폐수를 먹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농도를 옅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막 마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건 당시에 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아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너무 궁금했으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고장이 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음주운전이었어도 정말 화가 나는데 경찰이 음주는 아니더라. 맨정신에 그랬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귀계하지 않습니까? 하천물을 그래 떠먹고. 근데 음주운전이야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부분, 그 부분도 이상하고. 지금 유족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 뒷짐을 진 채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차가 오니까 살짝 가리는 모습도 있고요. 벽에 이제 뭐가 칠하는 모습이 있는데 손에 문지르는 모습이 있는데 피를 문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저게 슥 닦는 모습이거든요. 실제 이 남성 피해자 옮기려다가 피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못 옮겼다. 이런 진술도 했거든요. 이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3가지 혐의를 경찰은 받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실치사 부분, 그 유기치사 부분, 사고 미조치 3개를 입건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과실치사만 불구속 구공판을 했고요. 나머지 2 범죄는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신고는 조금 지연이 됐는데 땡손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유기를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려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뭐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기치사하고 또 사고 미조체는 이 물적 사고 이 부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결국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2가지 범죄는 빼버렸습니다. 자,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있었다. 그날 검찰 구형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이요? 네네.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당시에 피고인이 재판 중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분들 오늘 처음 뵙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말이 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경찰도 유족도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3일 내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방명록에도 자기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반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봤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오늘 처음 봤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상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전에 방송에서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좀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로 해석이 되는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이때 법정에서는 저의 오판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걸 반성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전에 했던 말이랑 완전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유족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뭐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가해자의 딸도 법정에 왔는데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입는지가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족들의 어떤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방송과 이게 다르다 이 제보자분의 말씀이 박지훈 변호사님 출연하시는 그 방송에서 예. 저 가해자가 그때 저도 그걸 봤는데 아니 뭐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 얘기하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고인의 따님께서는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더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를 바로 구조하려고 힘써서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가신 경우랑 신고도 안 하고 보호 조치도 안 해서 죽게 만든 경우랑 같은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제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빠도 절대 못 났을 거거든요. 아빠도 끝까지 지금 저보다 더 확실하게 계셨을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하면 그냥 없던 일처럼 못하겠어요.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나였으면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버님하고 지금 2주 후에 여행 가려고 숙소도 다 잡아놨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하고 지내고 싶다라는 게 바람이셨다고 해요. 지금 제보자께서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도 받지 못하도록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은 너무나 속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람이 운전 중에 실수로 사람을 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 구조 조치 지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오히려 난 최선을 다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흐느끼셨고요. 모방 범죄가 생기지 않고 구조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저 지금 나가는 사진이 이 고인을 추모하기, 고인에게 많은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빈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마 고인이 기부나 이런 장학금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 추모했던 저런 장면인데 일단 다음 달 11일 날 선고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치사 부분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진짜요? 재고소도 가능하고 유기치사 버려둔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유기치사 범죄인데 이상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위 부르고 뭐 이상한 딴 사람 부르고 요 부분하고 물을 막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뭘 감추기 위해서 했는지 납득되게 한다면 버린 유기하고 관계도 되거든요. 요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후에 저희 유튜브 영상 클립에 국민 동의 청원 링크를 저희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